라미네이트에 사실 많은 분들 오해도 있고 진짜 진실이 뭔지 되게 궁금한데 딱 보면 너 라미네이트 했네. 너무 이렇게 가지런하고 약간 좀 인위적이라 그럴까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미적 기준보다는 좀 부자연스러운가요? 그렇진 않고요. 개인의 취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자연 치아와 아주 똑같아서 분간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스럽게도 만들어 드릴 수는 있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조금 티가 나는 좀 개성 있는 좀 특별한 이런 걸 원하시기도 하셔서 라미네이트가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고요. 정말 자연스러운 라미네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병원, 그런 원장님을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그 라미네이트 사실 수작업으로 만드신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만약에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저기 원장님 쓰러지실 것 같은데. 쓰러지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야. 라미네이트를 붙인 당일에는 조금 어색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 정기 점검 오셨을 때 이제 웃음이 만개한 상태로 이제 오시면 너무나 기쁘고 또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뭐 취직이 잘 됐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너무 기쁘죠. 또 웨딩 시즌에 맞춰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데 인생에 한 번 있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때 한 번만큼은 내가 굉장히 예쁘게 웃고 싶고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굉장히 많이 라미네이트 하십니다. 몇 살 이후에 해야 되나요? 어떤 심미적인 요소 때문에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 하시는 건 저는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성인이 되고 나서? 네, 완전히 성인이 되고 나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0세 이상인가요? 아니면은? 저는 20세 이상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영구치가 나면 시술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허락을 꼭 받아오시고 추천을 드리는 게 화장도 한번 마음껏 해보시고 진하게 해보시고 휘황찬란한 옷도 입어보시고 본인의 취향을 찾고 좀 오도록 제가 이제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오해가 뭐냐면은 라미네이트 하게 되면은 이가 시리고 그다음에 잇몸이 상하고 뭐 그럴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 중에서 이제 몇 살부터 라미네이트 해도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거기서 꼭 제가 하나 더 덧붙여야 되는 게 반드시 심미적인 목적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외소치를 갖고 있거나 한다면 치아의 균형이 깨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기능적으로도 음식물을 뭐 먹고 하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병원에 찾아오시면 예쁘게 라미네이트로 기능을 회복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치아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그렇죠.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네, 할 수 맞습니다. 있군요. 네. 7년마다 한 번씩 바꿔 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라미는 어떤가요? 이게 교체 시기가 요즘에는 치아를 유지 관리하는 도구나 뭐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개발되었고 또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치과를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유지 관리만 잘 하시고 정기 점검을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치과 가고 계시다면 딱히 그 몇 년에 한 번 바꾸세요 라는 말에 국한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라미네이트를 했어요. 그러다가 집 근처에서 스케일링을 한번 받아요. 네네. 혹시나 이 스케일링 하시는 분들이 잘못 건드려 버리면 떨어지거나 깨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힘으로는 라미네이트가 분리가 되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되게 잘 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정글의 법칙에서 그 누구죠? 가수 연예인은 빠져가지고 정글의 법칙 가서 끼울 수가 없으니까 그 뾰족한 치아 상태로 계속 촬영을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치아를 삭제한 경우에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셔도 그 표면의 크기가 훨씬 더 적겠죠. 라미네이트가 부착되는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지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무삭제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전체 표면에 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착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삭제가 일부 들어간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아가 안에 상해서 뭐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지만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환자분들이 왔는데 무삭제라고 했는데 왜 깎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배열이 다른 건 다 좋고
교합이 정말 좋은데 치아 하나만 뻗어진 분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제가 첫 번째로는 교정을 해서 우리 무삭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볼까요? 라고 권해드리거나 환자분께서 교정을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여력이 안 되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소 삭제, 이제 치아를 조금 조정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중에 정말 문제되는 치아만 부분적인 네. 삭제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딱히 뭐 이렇게 그 심적인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네요. 그렇게 무서운 시술이 아닙니다. 네. 통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무삭제 같은 경우는 정말 통증이 없고 마취도 진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야, 마취를 안 해. 마취를 네, 안 해. 네. 마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삭제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불편감이 거의 없으시고요. 약간 부분 삭제는 어떤가요? 과정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린 건 아닌데 시린 증상은 사실 치아가 온전할 때도 치아가 많이 시리신 분들은 시리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개개인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 그래도 덧붙이다 보니까 기존의 자기 치아보다 좀 더 커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작업으로 만드는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0.01mm까지 얇게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삭제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치아에 덧댄다고 해서 갑자기 돌출감이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에이징의 개념도 추가돼서 사실 내 치아를 상하게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더 보강하고 보호해준다는 개념이라서 오히려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저희가 건강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친구가 치아가 정말 이렇게 거의 지그재그였거든요. 아, 네네. 일단 우선 먼저 치아를 몇 개를 빼더라고요. 아, 발치 교정. 발치 교정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치아를 이제 교정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잇몸 자체가 다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맨날 잇몸 치료하러 다녀요. 사실 교정 치료를 했다고 해서 잇몸이 약해지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많이 삐뚤빼뚤했던 경우에는 원래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조골, 잇몸 뼈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네. 원래부터 너무 삐뚤었기 때문에 뼈가 존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렬로 폈을 때 마치 뼈가 없어서 내가 잇몸이 안 좋아졌나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정 때문에 잇몸이 약해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난 그 친구가 네가 이는 이쁘게 만들어줄지 몰라도 우선 제일 중요한 그 뿌리를 다 망가뜨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사실 교합이 더 안정적이어지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통해서 오히려 더 튼튼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치아 사이가 너무 삐뚤니까 치조골이 존재할 공간이 없었던 거죠. 상황에 봐서 교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인 경우는 전혀 없겠네. 라미네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교정을 교정하는 하는 경우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라미네이트가 너무 하고 싶어서 조금 급하게 라미네이트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초기에 설명드렸던 황금 비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신 거죠. 근데 치아가 많이 삐뚤면 좌우의 너비, 그 황금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로 최대한 복원을 해드리지만 100%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가끔 라미네이트 한 상태에서 다시 교정기를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교정이 있더라고요. 네. 안에다가는 교정이 있고 투명으로 이렇게 나중에 막 탁 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투명 교정. 그 다음에 메탈이 그냥 이렇게 쫙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뭐 메탈이나 뭐 세라믹 교정 장치가 있습니다. 사실 방금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뭐 미팅이나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쑥스러울 수 있거든요. 브라켓을 붙이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루 종일 끼고 있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잠깐 뺄 수 있는 그런 투명 교정 장치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약간 있습니다. 틀니처럼. 틀리인데 틀리로 비교. 틀니 탁 빼잖아요, 네. 이렇게. 틀리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분은 처음인데. 아, 그래요?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은 이제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역사도 깊고 정석적인 브라켓이기 때문에 겉에다 붙이는 장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교정을 먼저 할지 라미네이트를 먼저 할지. 맞아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궁금하시면 하루빨리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딸아이도 교정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종교합이 있었어요. 밑에 이가
좀 더 나았어요. 나중에 양악을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영구치가 아니기 때문에 영구치가 다 난 다음에 그때 교정을 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말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것도 개개인마다 틀리겠죠. 뭔가 부정교합의 징후라고 할 수 있죠. 치아가 맞물리지 않는다던가 반대로 물린다던가 하는 게 보인다면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릴 때 교정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골격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땐 아직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턱이 거꾸로 물려요. 그래서 위턱의 성장이 좀 더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그 골격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교정 장치로. 그래서 만약에 아래턱이 더 커서 이렇게 쭉 성장을 했을 때 성인이 되면 양악 수술을 해야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어릴 때 치과를 방문을 주셔서 골격 성장하는 그런 교정 치료를 받으신다면 얼굴턱을 이렇게 빼주기 때문에 이대로 성장하시면 이제 양악 수술을 받지 않으셔도 되게 되는 거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영구치가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영구치 전에 해야 된다 되게 얘기가 많아요. 네. 근데 만약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골격 성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구치가 아니어도 미리 그냥 선행에 나가서 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턱이 거꾸로 물리더라도 이게 치성의 문제인지 치아의 문제인지 골격성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뼈대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진단이 다르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우리 아이에게 부정교합의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시면 하루빨리 병원에 이제 오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병원에는 이제 유아들도 교정하러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옵니다. 뭐 청소년 분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저학년 이제 교정 치료하러 많이 오십니다.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이제 위장 장애를 많이 가지시게 되고 그렇죠. 음식도 많이 못 드시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도 이렇게 되는데 이 건강의 상징적인 이 치아 부지런해야 됩니다. 병원이랑 친해져야 됩니다. 끝으로 선생님 제가 치아는 좀 어떤가요? 딱 라미네이트 하기에 너무 좋은 지금 환경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약간 두 번째 치아가 조금 외소치예요. 그래서 앞니 두 개가 너무 커 보이셔서 네. 다음 주에 바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삭제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무삭제다! 네, 오늘은 노년동길 치안 우리 그 교정과 라미네이트의 대가이신 김영경 선생님 모시고 라미네이트와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따 선생이었습니다.